반갑습니다. 셀닥족입니다. 파이썬 기초 속성 강의 코리나 안자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자료형이랑 수학 연산이에요. 무엇을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라는 걸 포커싱 한다 그랬는데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오늘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되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봤었던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저번에 이제 스탠다드 IO라고 하면서 인풋이라는 키워드랑 프린트라는 키워드를 그냥 배웠었어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프로세스 부분만 계속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 어차피 프로세스만 배울 거고, 이 프로세스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저 구름 모양 안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뭘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를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한 번씩 같이 해보면서 배워보자고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있었던 페이지인데, 이 부분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저장과 연산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과 연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배웠단 말이야. 오늘은 그러니까 그걸 배울 거예요. 어떤 저장이 있고 어떤 연산이 있는지 그 정도만 배울 거예요. 우리가 저장하고 연산을 할 줄 안다고 해보자고요. 아는 상태에서 그걸 어떤 순서로 하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 언제는 이거 저장하고 이거 저장하고, 얘를 연산한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에 저장하고, 이거 연산한 다음에 이 연산을 다른 걸 해야 되고. 이 페이지에 보이죠? 어떤 순서로 하는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말,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까지 이 저장과 연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다음에 언제 저장하고 언제 연산하는지를 그 순서를 배울 거라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 연산하는 걸 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저장과 연산을 배우는 게 아니라서 내가 공간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어요. 어느 공간에 뭘 저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프로그래밍적 언어를 쓸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공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변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변수. 이게 베리어블이라고 돼 있죠. 같은 저장 공간을 그냥 변수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 이게 베리어블은 15라고 돼 있는 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표시한 게 아닌 거는 저번 시간에 벌써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같다라는 표시가 아니고 베리어블이라는 공간에 또는 변수에 15라는 값을 집어넣겠다고. 집어넣는 걸 여기서 assign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할당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으라고. 할당한다라는 거, 그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구나, 이 정도 알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는 이게 7가지의 연산이 존재한다 그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곱 연산, 정수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까지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4개는 너무 많이 봐왔던 거죠.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제가 지금 학우 여러분들한테 사칙연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야 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고 굉장히 여유가 없네, 킹받네 막 이래야 된다고. 진짜 킹받네 이래야 된다고. 첫 번째로 덧셈이에요. 저 리절트라는 변수에 5.4 더하기 7.1이라는 연산을 먼저 해서 집어넣는 거야. 위에 있는 식, R은 A 플러스 B라는 식과 이 리절트는 5.4 더하기 7.1이라는 게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냥 똑같이 보이는 거, 대신 할당을 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만 더 들어간 것 뿐이거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는 변수로 많이 쓸 거거든. 위에 어떤 오퍼런드 A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 오퍼런드 A를 빌려와서 5.4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오퍼런드 A 더하기 7.1 해서 리절트에 할당해주는 것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피연산자들을 다 변수로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겠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예제는, 리절트라는 게 이미 위에 공간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면 그 값을 자기 자신을 연산하는 데 필요한 피연산자로도 쓸 수 있겠죠. 여기 보이고 있죠? 리절트는 리절트 더하기 오퍼런드 B,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뺄셈에 대해서. 뺄셈도 똑같아. 그러니까 A-B라는 그 수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A-B를 해서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야지, 변수에 저장을 해야지, 그냥 이 표현만 추가된 거죠. 그래서 5.4-7.1로 이렇게 그냥 숫자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변수로 바꿔서 이게 오퍼런드 A-7.1 이렇게 써도 되고, 오퍼런드 A- 오퍼런드 B 이렇게 써도 되고, 다 피연산자들이 다 변수로 돼 있죠. 이렇게 써도 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써도 된다고. 이미 자기 자신이 위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다시 써서 나를 계산하는데 나를 또 써도 된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곱셈도 똑같죠. 곱셈도 5.4 곱하기 7.1이라는 게 있으면 둘 다 숫자로 써도 되고 하나만 변수여도 되고 두 개 다 변수여도 되고 자기 자신을 피연산자로 써도 되고 나눗셈도 똑같아요. 그냥 나눗셈을 쓰면 실제로 소수점까지 다 계산을 하는 그 나눗셈이에요. 5.4 나누기 7.1을 피연산자를 다 숫자로 써도 되고 하나의 피연산자를 변수로 써도 되고 두 개의 피연산자를 다 변수로 써도 되고 자기 자신을 그 피연산자로 써도 되고 피연산자 중에 앞에 있는데 당연히 뒤에 있는 피연산자로도 쓸 수 있겠죠. 이건 추가적으로 R은 A의 비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의 B제곱 그냥 그대로 리절트는 오퍼런드 A 여기 곱셈 비호 2번 그리고 오퍼런드 B까지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갑자기 복잡해진 느낌인데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정수 나누기면은 몫이랑 나머지가 존재하잖아요. 몫이랑 나머지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Q가 커션이라 해서 몫인가? 하여튼 리절트가 몫을 알고 싶은 경우 리절트의 몫을 저장하고 싶은 경우는 위에처럼 정수 나눗셈 기호를 쓰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도 있죠. 나머지 연산자는 실제로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를 리절트에 할당하고 싶은 경우 아니 그러면 얘네랑 아까 나눗셈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다시 말하지만 나눗셈은 소수점까지 그냥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정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몫과 나머지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정수 나눗셈은. 그래서 그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을 모듈로 연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정수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연산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으면 뒤에 가서 더 알아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뒤에 가서는 순서만 할 거야. 순서. 이 다음 뭘 할 건지 이런 순서만 할 거니까 당장 이 7개 연산자만 알고 있으면 별로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실제로 코어를 배웠어요. 우리가 는 이렇게 해서 할당한다가 뭔지를 이미 배웠는데 그 할당을 할 때 뭔가 좀 다르게 할당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아는 것처럼 어떤 그 공간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죠. 문자열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이렇게 땅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그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들을 줄지어 놓은 항목이라고 하죠. 항목. 이거 우리가 흔히 리스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리스트가 그런 논리적 공간 안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공간을 가리키는 어떤 레이블을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인덱스가 숫자로 돼 있거든요. 0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돼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흘려 들으면 돼요.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인덱스들을 다른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 정말 어렵겠네. 이거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네. 자료들이 어떤 논리적 공간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이 순서가 존재하겠죠. 얘네들끼리 순서가 존재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얘네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1번 이리 와, 5번 이리 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정해놓는 거지. 동식이 이리 와, 윤병건 이리 와, 윤병건 저거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논리적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몇 번으로 이름 붙이는 걸 리스트, 그 자료들의 이름을 따로 정해두는 걸 딕셔너리라고 부르는데 그 딕셔너리의 자료형도 아주 조금 배워볼 거예요. 리스트도 조금만 배우고 나중에 더 심화하는 걸로 할 겁니다. 당장은 적당히만 알고 넘어가는 게 이게 오히려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파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쓸 때는 대괄호로 묶는 거야. 내가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논리적 공간에 집어넣고 싶은데 대괄호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컴마를 통해 자료를 구분하고 사용 예시를 보면은 명료하죠. 자료가 3개고 각각이 컴마로 구분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5.6, 0.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만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베리어블을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자료가 여러 개니까 이 중에서 몇 번째 거를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쓰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변수명 옆에다가 대괄호로 여기 안에 숫자를 뭔가를 넣는 거야. 그리고 몇 번째 자료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장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한 80%를 써요. 이 두 개로 80%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머지 다른 어떤 쓰임들이 간혹 한 1%, 2%, 3%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리스트를 조금 더 잘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또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위에처럼 3개의 데이터를 안에다 같이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몇 번째를 변수명 옆에 붙인 채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베리어블을 하나를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를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베리어블이 여러 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의 자료만 쓰고 싶으면 그 중에서 몇 번째 거를 불러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학급이 있다고 했을 때 학급에서 몇 번째 학생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학급 전체를 다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 어떤 한 학생을 부르고 싶으면 몇 반 몇 번 나와 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예제를 또 가져온 건데 이게 리스트에 숫자만 집어넣거나 문자열만 집어넣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문자열도 있고 숫자도 돼요. 이건 물론 파이썬에서만 거의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일단 당장은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 같이 묶어서 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번째 나와 라고 하면 몇 번째만 하나씩 자료를 쓸 수 있는 거구나. 뭐 여러 개도 쓸 수 있는데 당장은 하나씩 쓰는 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리어블의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갖다 쓰겠다. 뭐 이렇게 이건 그냥 프린트라는 예시인 거지 꼭 출력을 안 해도 되죠. 이런 걸 갖다 쓸 수 있겠지. 연산을 하는데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걸로 거의 대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배우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딕셔너리인데 사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리스트만 배우고 넘어갈까? 딕셔너리도 조금 하고 갈까?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많이 쓰는 걸 배우고 적게 쓰는 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약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딕셔너리는 안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왠지. 리스트에 비해서는 딕셔너리를 훨씬 안 쓰거든요. 뭐 그래도 알아만 두고 가자. 솔직히 말하면 리스트 슬라이싱보다 딕셔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이걸 더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할당된 거를 잠깐 읽어봅시다. 베리어블에 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9라는 밸류가 있고 오렌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5라는 밸류가 있고 애플이라는 공간에는 7이 6이라는 공간에는 5.8이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데는 뭐 2가 들어가 있고 뭐 슈거하이라고 0이 들어가 있죠. 슈거하이에는.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리스트를 쓰는 경우에는 굳이 걔네들의 이름을 지정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걔네를 부를 때 번호로 걔네를 부를 거예요. 몇 번 나와 이렇게. 근데 이 몇 번 나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름을 지정해주면 얘가 몇 번이었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1이라는 이름,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놓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애플이나 오렌지도 데이터 아니냐.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실제로 쓰는 거는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5나 9 같은 걸 쓰는 건데 걔네를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부를 때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똑같아요. 변수명 옆에다가 대괄호를 쓰고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또는 키를 넣는 건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데이터의 이름을 지정해서 부를 거냐 아니면 그냥 번호로 부를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딕셔너리를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좀 길어지죠. 이렇게 옆으로 길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파이썬 코딩이나 뭐 어떤 언어나 한 줄에 뭐 한 100자, 120자 이렇게 들어가면 보기가 별로 안 좋거든. 가독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서 라인 피드를 줘가면서 해달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많거든요. 예제를 보면 명료하죠. 그냥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쓰는데 그냥 한 칸씩 라인 피드를 줘가면 엔터를 쳐가면서 쓰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그냥 보기 좋아요.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구나. 쓰는 건 당연히 똑같겠죠. 베리어블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베리어블 그 오렌지라는 이름 데이터가 뭐야? 5가 들어있겠죠. 여기 위에 써져 있잖아. 오렌지라는 이름의 데이터는 5가 들어있는 거야. 그 5를 꺼내서 우리가 쓰겠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고 네, 딕셔너리라는 자료형도 뭐 그냥 이 정도로 기본으로 잡고 넘어가서 뒤에 가서 또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썬 속성 기본 강의 콜이나 안 잡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